코로나19 윈TV 오늘의 뉴스 브리핑입니다. 코로나19 윈TV 오늘의 뉴스 브리핑입니다. 4월 24일 금요일 오후 2시 기준 미 전 지역 확진자 수는 91만 2,010명, 사망자는 5만 1,453명입니다. 신규 사망자는 1,217명입니다. 일리노이 확진자 수는 3만 9,658명, 사망자는 1,795명으로 신규 사망자는 107명입니다. 쿡카운티 확진자 11,504명, 사망자 542명, 시카고 확진자 16,112명, 사망자 678명. 다음은 타운별 확진자 수입니다. 데스플레인스 546명, 오로라 428명, 스코키 360명, 에반스톤 273명, 졸리엣 268명, 오클런 243명, 글렌뷰 237명, 나이스 226명, 볼링브루 217명, 마운트 프로스펙트 181명, 올랜드팍 177명, 윌링 159명, 네이퍼빌 146명, 벤슨빌 141명, 캐롤스트림 139명, 스트림우드 138명, 팔레타인 136명, 샴버그 128명, 파크리치 126명, 몰튼그로브 115명, 알링턴 하이츠 114명, 호프만 에스테이츠 106명, 놀스브룩 105명, 거니 94명, 링컨우드 87명입니다. 미국 의회가 23일 코로나19로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구제를 위해 마련된 5천억 달러 규모의 추가 예산 지원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21일 상원에 이어 이날 하원은 이 법안을 찬성 388명, 반대 5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미국 행정부는 이날 통과된 법안에 따라 4,840억 달러, 한화 600조 원을 코로나19 대응에 쓸 수 있게 됐습니다. 법안에 명시된 대로 소상공인 급여 지급 대출에 3,210억 달러, 자금 융자 대출에 600억 달러, 병원 지원에 750억 달러, 코로나19 검사에 250억 달러를 쓴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법안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의회가 행정부와 협의해 경기 부양 등을 위해 통과시킨 네 번째 법안입니다. 지금까지 처리된 코로나19 지원 법안들이 쓰도록 한 예산을 모두 합치면 3조 달러에 이릅니다. 미국의 올해 연방정부 예산 4조 7,900억 달러에 근접하는 막대한 자금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황에 따라 5번째 코로나 관련 지원 법안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미국 의회도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초당적인 협력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윌링의 사업체는 2020-2021 회계연도에 라이센스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체들이 받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4월 20일 타운위원회는 사업 주류, 게임 라이센스의 연장을 승인했습니다. 내년에 비즈니스 및 주류 라이센스는 완전히 면제됐으며 비디오 게임 라이센스 수수료가 감소됐습니다. 일반적으로 라이센스 갱신은 4월 30일까지 필요하지만 현재 5월 30일까지 연장됐습니다. 23일 목요일 프리츠거 주지사의 재택거주 연장 명령은 5월 말로 연장됐지만 변경된 세부 사항으로 인해 주립공원들과 함께 골프장도 제한적으로 오픈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클럽하우스는 사용자들에게 오픈되지 않으며 선수들끼리 6피트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적용돼야 합니다. 6피트를 유지한다면 마스크 착용은 강요되지 않습니다. 낚시나 보트를 이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2명 이상 함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든센터, 묘목장, 그리고 반려동물 그루밍 서비스가 새롭게 필수업소로 변경돼 오픈할 수 있게 됐습니다. 비필수 업체들도 전화나 온라인으로 주문을 받아 커브사이드 픽업이나 배송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환자가 가장 많은 뉴욕주에 코로나 감염 인원이 지금까지 검사로 밝혀진 인원보다 10배 이상 많을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23일 기자회견에서 약 3,000명의 주민을 상대로 코로나19 항체 검사를 실시한 결과 13.9%가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쿠오모 주지사는 뉴욕 주민 14%가 과거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후 코로나 항체가 형성된 사람들이라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4%는 270만 명에 해당하는 숫자로 지금까지 검사를 확진 판정받은 사람들보다 10배 이상 많은 규모입니다.
이번 조사는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집 밖으로 나온 주민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진행됐습니다. 다시 말해 코로나19 확진을 받고 격리 중인 사람이 아닌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였습니다. 14%의 사람들에게서 코로나 항체가 발견되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실제 감염됐습니다. 하는 것으로 생각보다 코로나19가 광범위하게 퍼졌다는 걸 나타냅니다. 또 하나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감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면역력이 생겼다는 긍정적인 면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제 감염 규모는 현재까지 확인된 수치를 훨씬 뛰어넘을 수 있다는 조사 결과로 받아들여집니다. 로일라 메디슨의 알러지 전문가인 라크나 샤 박사는 4월의 불규칙한 날씨가 나무꽃가루 수준에 영향을 미치며 풀꽃가루 시즌과 겹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샤 박사에 의하면 5월 초가 가장 극심한 알러지 시즌이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알러지는 천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어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 코로나에도 취약하다고 밝혔습니다. 일리노이 대학의 알러지 전문 교수는 알러지와 코로나의 증상은 겹치는 부분이 있으나 알러지는 발열이 적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콧물이 나오는 증상이 적다고 알렸습니다. 다가오는 알러지 시즌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노스웨스턴 메디슨 센터 의사인 질 코슨스 박사는 최근 코로나 감염으로 발가락이 변색되거나 동상 같은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체는 위험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같은 증상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더 흔하며 다른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입원할 필요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다른 징후가 없이 이 증상만 보일 수도 있으므로 코로나 감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발가락 또는 손에 이상 피부 질환이 있을 때는 의사나 피부과 전문의를 만날 것을 권했습니다. 저희 윈TV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기도합니다. 윈TV 24.5와 MCTV 24.6 방송은 공중파 채널을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는 224-283-8200번입니다.